사실은 처음에는요, 조윤선과 나경원을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공통점이 되게 많거든요. 속되게 표현할게요. 여당류, 새누리당류의 속칭 얼굴마담. 실제로 이 두 분 다 굉장한 성희롱 의혹이 있는 조윤선과 나경원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되게 비슷해요. 두 사람 다 서울대에 나왔죠. 물론 조윤선은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울대를 나오고 정치권에 들어온 것도 이회창 때 2002년 이회창 대선 후보 때 대변인 법률특보 이런 식으로 발탁되는 거거든요. 이회창 퀴즈네요? 네, 그렇죠. 근데 나경원이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조윤선이 뒤를 따라가는 건데 오늘 이야기할 건 그런 지점은 아닌데 재밌는 게 이제 최근에 박근혜 씨 얼굴의 시술 문제가 굉장히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박근혜가 나경원 조윤선을 따라가려고 했다는 그 느낌이 좀 있어요. 실제로 한 연령대를 보면 거의 띠동갑 수준이거든요. 근데 정치인은 사실 컨텐츠로 말하면 되는데 시대가 이제 다원화되고 SNS 시대도 되고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연예인화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외모도 경쟁력이 좀 필요해요. 일상적으로도 좀 잘 사는 부류의 사람들은 외모 가꾸는 게 굉장히 신경 쓰는 시대가 됐잖아요. 외모 자체가 경쟁력인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조윤선이나 나경원 이 두 사람의 과거 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시술 같은 걸 받아서 거쳐진 게 느껴질 정도로 많이 좀 그렇죠. 변화하신 분들이고. 비포 애프터가 조금 티가 나던데요. 근데 나경원은 친한 정도가 아니라 예. 다른 사람 같던데요? 예, 근데 나경원은 그래도 옛날에도 이뻤는데. 근데 정계 처음 입문했을 때 사진하고 현재로는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박근혜 씨가 어느 시점부터 주사를 맞기 시작해서 얼굴이 변하는 모습이 나경원, 조윤선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때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젊어지고 예뻐지는 거에 대한 관심이 갖기 시작한 게 두 사람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류의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뭐 얼굴도 안 예쁜 것들이 이야기하는데 조윤선급이나 나경원급이나 박근혜급도요 그렇게 밉상으로 못생긴 얼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는. 아, 예쁜 편이죠. 네. 박근혜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는 거는 포털에 가보시면은 나경원, 조윤선 치면은 뒤에 연관 검색어로 미모 이런 게 달려요. 이혜훈 의원이라고 그분이 디스를 했던 게 바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디스한 게 아니고 선거 과정에서 뭐라 그랬냐면 조윤선하고 경선할 때 말이에요. 서초에서 조윤선 후보는 외모가 경쟁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칭찬처럼 들려요. 얼굴이 예쁘다. 근데 얼굴밖에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좀 있는 건데 근데 그중에서 나경원 이야기를 먼저 이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의 주제는 나경원 대선을 노린다. 오. 대선까지? 사람들이 피시고 사요 지금. 이 새끼 또 어떤 무슨 음모론이냐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 나경원을 한번 볼게요. 나경원은 가장 최근에 새누리당 분당 바로 되기 직전에 비박 대표 선수로 원내대표 경선에 나갑니다. 그 원내대표 경선에 나간 이유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내가 할 테니까 다른 분들 가만히 있어줘였답니다. 비박들 중에. 아하. 심지어는 어떤 정치인의 표현에 의하면 울었대요. 네? 내가 하게끔 해줘. 그만큼 나경원은 나서고 뭔가 완장차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관심종자네 혹시? 그렇죠. 우리가 저번에 한번 관심종자 다룬 적 있죠. 네. 네. 그게 대표적인 게 김진태 이런 건데 나경원이 지금 비박에 있고 또 비박이 새로 만든 당으로 따라 나오진 않았어요. 그 지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한 분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나경원은 완장차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점 하나 한번 볼게요. 나경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이번에 떨어진 것. 근데 나경원이 선거에 떨어진 적이 한 번 있어요. 서울시장 선거.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서울시장 선거에도 나갔었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선거 나가는 걸 좋아하고요. 이정현 당대표가 되기 전에 유력하게 새누리당 당대표 후보로도 나경원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주저앉았어요. 친박의 핵심을 만나고 자리를 내려놨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는데요. 그만큼 나경원은 뭔가 완장차는 걸 되게 좋아해요. 또 관련해가지고 패럴림픽 같은 거에 조직위원장도 하고 그걸로 훈장도 받고 그러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류의 학교를 나오고 주류의 생활을 하고 판사를 하고 더군다나 사학재벌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옛날에도 들었어요. 또 서울대에 법학과에 여자가 그 정도 외모를 가진 여자가 재학하기가 참 되게 드문 경우인데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엄청 인기가 많아서 동기들한테 거의 여왕처럼 떠받들여지고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동기들이 법조계 내에서 이거 곳곳에서 일하고 활약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이제 도와주는 세력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나경원이 박근혜랑 비슷한 구조는 뭐냐면은 고생해보지 않았고요. 부모 덕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요. 물론 나경원은 그래도 박근혜보다 나아요.
서울대 법대를 갈 정도의 실력이 잔디 깔고 들어간 게 아니라면 그렇게 주류로 살고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필연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은 가진 게 다 있어. 스펙, 재산, 나머지는 권력이거든요. 그 권력력이 굉장히 센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명예욕까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장 나간 걸 보면 서울시장 깜냥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치열한 고민을 해봤을까요? 박원순 시장 같은 서민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선거 때마다 거론되는 이유가 뭐예요? 대중적인 관심도입니다. 그 대중적인 관심도에는 외모도 한몫하는 거예요. 왜 나경원이나 조윤선이 나처럼 이제 미인들을 많이 본 사람 입장에서는 안 이쁘지만 보통 사람들의 평가에서 보면 여자 정치인 중에는 사실 외모가 되는 편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 외모로 평가되는 그 사람 컨텐츠는 몰라도 돼. 심지어 뭐 나경원 자유대 할 정도로 개념도 없고 그런 사람이 정치적 관심을 받다 보니까 여기저기 속칭 나대는 걸 너무 좋아하게 됐다는 거예요. 권력욕도 좀 있고. 근데 나경원은 지금처럼 뭐 원내대표 선거도 나갔다가 당대표 선거도 나갔다가 서울시장 선거도 나갔다가 다 나가잖아요. 네. 그 대선 욕심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생각해 본 적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나는-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전 대선 욕심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서울시장 선거를 나가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다음 단계까지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아, 그쵸. 맞아요. 그런데 나경원은 이 지점을 알아야 됩니다. 같은 여당 정치인도 나경원처럼 밉상인 경우는 드물어요. 이쪽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치명적인 약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딸 부정 입학 관련한 것도 있고 뭐 자유대는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 시절에 4대강 전도사처럼 토론회라면 토론회 족족 다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논리 갖고 4대강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아하. 그렇죠.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유명한 주어는 없습니다 드립도 있었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설마 이 사람이 대선 생각하고 있겠어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일설에는 그래요. 개혁보수신당, 이 개보신당에 나가서 원래는 원내대표를 하려고 했다. 근데 거기는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일정상 서로 합의 추대를 해서 올려요. 일단 급한 게 원내대표니까.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나경원을 합의 추대하는 그쪽 주류가 나경원을 합의 추대할 만한 여건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따라갔다는 게 정설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 플러스 하나를 더 본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반기문이에요. 네, 이번에 밝혔죠. 근데 그 반기문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갑툭튀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측면을 한번 봐야 됩니다. 나경원이 꽤 개보신당에 나경원이 얼굴마담처럼 왜 안 따라갔을까? 아, 그게 원내대표 때문이라더라.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것이 나경원의 정치적인 행보와 반기문과의 관계를 이렇게 예전에 기사들을 쭉 훑어보면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서로 간의 관계가 좀 있어요. UN MDGs라는 게 있습니다. 새천년 개발 목표 이런 포럼이 있는데요. 이런 행사에 꽤 오래전 기사예요. 2010년인가 그럴 거예요. 2010년 정도에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행사에 나경원 의원이 국회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한다든지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강연한다든지 하면서 나중에 나경원 씨하고 반기문 씨하고 또 다른 행사장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나경원이 외교통상위원장 이런 걸 했어요. 지난 국회 때. 그러면서 반기문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들을 갖고 있어요. 어떤 만나는 지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욕심을 밖으로 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김무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새누리당 주류로서 대선 후보에서 1, 2위를 다툴 때는 그런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죠. 반기문은 어차피 대선 출마가 불투명한 상태로 거론만 되는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 관점일 때는 그 속내를 안 드러내놓고 있다가 지금 추풍나비급처럼 새누리당도 쫄망이 가는 상태에서 어차피 민주당의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 이 4인방 연합을 이길 후보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안철수도 지금 지지율이 확 떨어져 있고. 4인방 지지율 합치면 거의 뭐 49, 48, 90 그 정도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반기문을 데려가려고 하는 세력들은 되게 많아요. 친박, 비박, 심지어 국민의당까지. 그 입장에서 새누리당의 전직 원내대표가 정진석이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반기문 영접하러 미국 갔어요, 지금. 나경원 입장에서는 반기문을 돕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마치 나경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 얼마 전 선거에서 했던 연설의 주요 핵심 내용이 좌파 집권 저지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나경원은 그쪽에서 뭔가 대선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반기문과의 어떤 나름대로 인맥도 좀 있고 관계도 좀 있는 상태에서 반기문을 도우면 반기문 후광 효과로 있잖아요. 반기문은 누구 어떤 세력과 연합을 하든 합당을 하든 간에 그 핵심에 정진석 또는 나경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인 스스로의 규모가 커지는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가 진짜 음모론이에요. 저는 반기문 낙마 가능성을 본단 말이에요. 반기문이 왜 검증이 지금까지 안 되었냐면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국제적 인사입니다. 그렇죠. 임기 사이에 국내적으로 웬만한 언론사 기자들은 반기문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비리들이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청정구역처럼 보이는 거지만 신천지 연루설, 박연차 문제, 뭐 성완종 문제 또는 조카 아들 문제까지 지금 벌써 이렇게 터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치열한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사면 초과가 되면 대선 포기할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젊어지고 예뻐지는 거에 대한 관심이 갖기 시작한 게 두 사람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부류의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뭐 얼굴도 안 예쁜 것들이 이야기하는데 조윤선급이나 나경원급이나 박근혜급도요 그렇게 밉상으로 못생긴 얼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는. 아, 예쁜 편이죠. 네. 박근혜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는 거는 포털에 가보시면은 나경원, 조윤선 치면은 뒤에 연관 검색어로 미모 이런 게 달려요. 이혜훈 의원이라고 그분이 디스를 했던 게 바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디스한 게 아니고 선거 과정에서 뭐라 그랬냐면 조윤선하고 경선할 때 말이에요. 서초에서 조윤선 후보는 외모가 경쟁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칭찬처럼 들려요. 얼굴이 예쁘다. 근데 얼굴 박에 있고 또 비박이 새로 만든 당으로 따라 나오진 않았어요. 그 지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한 분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나경원은 완장차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점 하나 한번 볼게요. 나경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이번에 떨어진 것. 근데 나경원이 선거에 떨어진 적이 한 번 있어요. 서울시장 선거.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서울시장 선거에도 나갔었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 선거 나가는 걸 좋아하고요. 이정현 당대표가 되기 전에 유력하게 새누리당 당대표 후보로도 나경원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주저앉았어요. 친박의 핵심을 만나고 자리를 내려놨다 이런 얘기도 좀 들었는데요. 그만큼 나경원은 뭔가 완장차는 걸 되게 좋아해요. 또 관련해가지고 패럴림픽 같은 거에 조직위원장도 하고 그걸로 훈장도 받고 그러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류의 학교를 나오고 주류의 생활을 하고 판사 사실은 처음에는요 조윤선과 나경원을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공통점이 되게 많거든요. 속되게 표현할게요. 여당류, 새누리당류의 속칭 얼굴마담. 실제로 이 두 분 다 굉장한 성형 의혹이 있는 조윤선과 나경원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되게 비슷해요. 두 사람 다 서울대에 나왔죠. 물론 조윤선은 서울대 법학과를 나온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울대를 나오고 정치권에 들어온 것도 이회창 때 2002년 이회창 대선 후보 때 대변인 법률특보 이런 식으로 발탁되는 거거든요. 이회창 퀴즈네요? 네, 그렇죠. 근데 나경원이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조윤선이 뒤를 따라가는 건데 오늘 이야기할 건 그런 지점은 아닌데 재밌는 게 이제 최근에 박근혜 씨 얼굴의 시술 문제가 굉장히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박근혜가 나경원, 조윤선을 특히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좀 있는 건데 근데 그중에서 나경원 이야기를 먼저 이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의 주제는 나경원 대선을 노린다. 오, 대선까지? 사람들이 피시고 사요, 지금. 이 새끼 또 어떤 무슨 음모론이냐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 나경원을 한번 볼게요. 나경원은 가장 최근에 새누리당 분당 바로 되기 직전에 비박 대표 선수로 원내대표 경선에 나갑니다. 그 원내대표 경선에 나간 이유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내가 할 테니까 다른 분들 가만히 있어줘였답니다. 비박들 중에. 아하. 심지어는 어떤 정치인의 표현에 의하면 울었대요. 네? 내가 하게끔 해줘. 그만큼 나경원은 나서고 뭔가 완장차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관심종자 아니에요, 혹시? 그쵸? 우리가 저번에 한번 관심종자 다룬 적 있죠. 네. 네. 그게 대표적인 게 김진태 이런 건데 나경원이 지금 비박 따라가려고 했다는 그 느낌이 좀 있어요. 실제로 한 연령대를 보면 거의 띠동갑 수준이거든요. 근데 정치인은 사실 컨텐츠로 말하면 되는데 시대가 이제 다원화되고 어떤 SNS 시대도 되고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연예인화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외모도 경쟁력이 좀 필요해요. 일상적으로도 좀 잘 사는 부류의 사람들은 외모 가꾸는 게 굉장히 신경 쓰는 시대가 됐잖아요. 외모 자체가 경쟁력인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조윤선이나 나경원 이 두 사람의 과거 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시술 같은 걸 받아서 거쳐진 게 느껴질 정도로 많이 좀 그렇죠. 변화하신 분들이고 비포 애프터가 조금 티가 나던데요. 근데 나경원은 친한 정도가 아니라 예. 다른 사람 같던데요? 예, 근데 나경원은 그래도 옛날에도 이뻤는데. 근데 정계 처음 입문했을 때 사진하고 현재로는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박근혜 씨가 어느 시점부터 주사를 맞기 시작해서 얼굴이 변하는 모습이 나경원, 조윤선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때로부터 시작이 돼요.